이어서 재테크 인사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돈 모으려면 이 닥치고 적금이나 들어라. 이 닥치고 적금, 이 닥적. 제가 사회초년병 시절에 선배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요즘에 이 돈 모으려면 무조건 집을 사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요, 이 어쩌면 저축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바로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적금 경우에는 연 3% 상품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지금까지 대출금리 올린 것에 비하면 우리 시중은행들 예적금 금리는 그야말로 찔끔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금융당국도 은행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값 잡느라고 또 대출 규제도 허용해 줬고요. 또 대출금리도 막 높이는 거를 허락해 줬다면, 자, 이제 예적금 금리도 이에 맞게 올려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1월 17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2936번님, 요즘은 주식창 보면서 울고 웃고 다시 울고를 반복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만큼 저의 멘탈도 아주 너를 뛰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어떡하죠? 예, 오늘도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죠. 또 조금 전에 또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핵심은 지금 유동성 축소입니다. 다시 시중에 돈이 마르고 금리는 오르고, 이 영향이 지금 주식시장, 조금 있다가 아마 부동산까지도 퍼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돌고 도는 인생이고요. 우리도 저축이 지금 무려 한 14년간 외면받았잖아요.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럴 때는 주식도 좀 하시면서 조금씩 저축의 비중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정희님, 저도 적금 다시 넣었어요.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늘 주기를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예금, 적금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문제는 은행들이 너무 이게 안 올려줘요. 이 대출 금리는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5%대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좀 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송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연 앵커와 함께하고요. 파사 코너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 우리네 2030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사례 노하우 들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또 세계 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투자의 레이더를 만드는 투 레이더 코너 있습니다. 1월은 우리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 연구소.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장승은님, 오늘도 주식시장은 파란불이네요. 목돈 좀 만들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이렇게 파란불이 네, 또 시작부터 또 이러네요. 1% 이상 뜨면은 기분이 확 무너지죠. 맞아요. 네. 훨씬 더 여파가 큰데, 자, 뉴욕 증시 지난주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데 소비 지표 좋다, 네. 소매 판매 좋다, 늘 방송도 했고 미국은 다르다 했는데
지표는 또 안 좋았어요? 네,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12월분입니다. 미국 부진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6,268억 달러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전달과 비교하면 1.9% 수치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은 줄긴 하겠으나 한 0.1 정도 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예. 1.9%면 시장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죠.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뭐 영향을 줬다라는 12월이니까. 거, 네. 뭐 이것도 있었고요. 또 연말 연시 쇼핑이 그로 인해서 확 앞당겨졌었다. 11월에 다 썼다. 그래서 12월에 잠시 주춤했던 거일 뿐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실적 같은 경우도 네. 네, 이것도 좀 좀 그랬죠. 네. 의외예요. 그 JP 모건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네. 물론 뭐 그렇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의 경우는 예상을 상회했어요. 뭐 그랬는데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네. 6%나 밀렸고요. 네. 시티그룹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46달러 뭐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또 1% 밀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거 역시도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이 훨씬 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줄 그래서 알았었는데 네, 실망한 듯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상이라는 것들도 항상 보면은 저도 이렇게 주식 시장에 있을 때 좀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치를 낮게 잡으면 네. 실은 그거보다 좀 높으면 갑자기 주식 시장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낮게 네.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잘 나와도 예상치를 아주 높게 둬서 그거에 못 미치면 또 주식 시장은 주가를 또 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예상치는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네. 네. 그런 어떤 돌고 돌아 음모론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코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주말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애란다. 약간 뭐 세계인이죠. 세계인의 일론 머스크가 네. 또 코인 관련 한마디를 했죠. 뭡니까? 그 일부 상품을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부 상품을 네.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했던 게 머스크가 지난 한 달 전쯤에 트윗에 남겼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 네. 전력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네, 아웃됐고 아니고 도지가 도지코인으로 됐죠. 네. 이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만에 진짜 이제 테슬라가 일부 상품을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뭐 엄청난 그런 뭐 자동차를 사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어린이 전용 바이크 그리고 뭐 그 테슬라가 만든 옷,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끔 네. 만든 시스템을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근데 왜 차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부 상품만 네. 그렇게 했다라는 요 내용에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아예 안 되도록 막아버렸어요. 단 도지코인으로만 요거 결제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것이다. 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쨌건 관련 이슈에 또 주말 사이에 도지코인이 또 빵 떴죠. 떴다가 또 출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느낌이 옛날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발언했을 때 도지코인이 막 그쵸? 그랬었죠. 0.2달러 뭐 여기까지 뭐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네. 다시 또 0.17달러 완전히 좀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물론 아직 반납은 거의는 아니지만은요. 예. 이렇게 좀 분위기여서 이제 머스크에만 전적으로 기대되기도 네. 코인 투자자들은 좀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코인도 지금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이용 자동차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세 가지 상품 차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어린이 전용 바이크, 작은 거, 옷, 액세서리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결제를 시작한다. 이것도 약간 그 새로운 길을 걸어요. 선구자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어쨌거나요. 네, 어쨌거나요. 그래서 뭐 네. 화제를 계속 뭐 모아가고는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이 재료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을 지난주에 했고 네. 이주열 하는 총재가 한 번 더 올리는 거 1.5로도 네, 네. 그렇죠. 긴축은 아니다. 긴축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무조건 한 번 더 올리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더 센 발언들 나옵니다. 네. 네. 그 JP 모건 CEO의 말이 화제가 됐어요. 예.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3-4번 아니고 6회 아니면 7번까지도 올릴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이렇습니다. 올해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네. 미국이 많게는 7번 연준이 올린다 금리를. 네. 이제 아무래도 그 JP모건 CEO라는 그 자리 자체가 네. 말 한마디에 또 시장에 또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 그 이제 관련한 업계 관계자들은 또 막 너무 막 비난의 목소리를 또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뭐 그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70년대 자신이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네. 사람이 주말에 갑자기 금리를 2%팍 올리는 걸 보고 나는 큰 사람이다. 지금 상황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안 가면 큰일 물가 못 난다라는 잡는다.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폴 볼커라는 사람은 그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8%까지 올렸던 그런 인물로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긴축의 할아버지이죠. 네, 예, 이제 네, 아버님이 네. 아니라. 네, 예, 예. 물론 이제 1년 사이에 그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엄청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올렸던 인물을 나는 보고 자란 사람인데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에 매우 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둘러야 된다 금리 인상을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억만장자 헤지펀드 한 투자자의 경우는 연준이 그 처음부터 금리를 올릴 때 0.25bp 올리는 퍼센트 포인트 아니라?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빡 올려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축에 대해서 말들이 뭐 공식권, 제도권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민간 섹터에서도 다 맞아요. 쏟아지는데 그 강도가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더, 맞아요. 점점 높아져요. 뭐 연 7회 얘기도 나오고 이제 3월에 금리를 올릴 텐데 3월 혹은 4월에 한 네. 번에 그냥 0.5% 포인트를 네. 바로 올리고 시작해라. 네, 그렇게 해야 더 고통을 받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나중에. 하는 데도 있고. 네. 네. 자, 그 이유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핵심에는 국제유가 폭등이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 네. 마치 데자뷰처럼 지금 유가가 안 떨어지고요. 떨어지기는커녕 자꾸만 경과하게 오릅니다.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83달러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네. WTI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올 한 해 일시적이긴 하나 100달러 또 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면서 예, 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 배럴당 80달러 얘기하다가 이제 네. 또 10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안 떨어집니다. 그럼 또 금리도 오르게 되는 이 긴축 발언이 국내 시장도 영향도 미치고요. 정작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없죠. 휴장이에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 들어갑니다. 오늘 밤. 알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주무실 것 같은데 소아개미 분들 이게 또 그쵸 마음이 편할지는 중국 뉴스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네. 중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예상보다 괜찮은 걸로 나오네요.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4분기 일단 지난해 4분기 GDP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 상승입니다. 예. 예상치가 3.6%였었거든요. 예.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고요. 예. 전분기보다는 1.6% 상승. 어쨌든 3분기보다도 4분기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예.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률이 중국이 8.1%가 이제 계산이 됐는데 예. 중국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었던 수치가 6%대였어요. 예. 그러니 뭐 그 중국 당국의 목표치보다는 훨씬 좋은 숫자가 어쨌거나 나왔으니 괜찮다라고 시장은 좀 평가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수치가 좀 항상 좀 신뢰도가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작년 4분기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작년 4분기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중국은 먼저 좀 잘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당시 뭐 신규 확진자 0, 최근에야 다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문제였지만 그래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잘 나왔네요. 그쵸? 4%라면 맞아요. 분기 맞아요. 성장률이. 수출도 잘 됐었고 무엇보다 또 기저 효과는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수치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성도 좀 풀고 있네요. 오늘 또 뉴스 맞습니다. 나왔죠. 네. 이것 또한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쪽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 금리라는 것을 인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완화책을 쓴 거나 똑같은데요. MLF라는 금리를 0.1% 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21개월 만에 완화책을 내놓은 걸로 지금 음.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식까지 봤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대 이상의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유는 역시 긴축이 핵심일 것 같은데 종목적으로 보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죠. 많은 또 우리 네. 개인 투자들이 들어 있고요. 맞아요. 또, 요즘에 참 네. 이슈도 좀 많긴 한데요. 네. 또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재 셀트리온의 경우는 3% 넘는 하락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12% 빠졌어요. 근데 네. 오늘 추가적으로 또 3% 밀리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이 시각 현재 5% 하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유는 분식회계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셀트리온이. 네. 지금 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어떤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해당 증선위에서는 일정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 여파가 조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듯 보입니다. 이 분식회계 이슈가 좀 된 거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201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금감원이 셀트리온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간 바 있었습니다. 내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서 2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매출로 처리를 한 것 그것이 두고 적절한지. 예, 네. 이거를 고의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이제 나온 건데요. 네. 만약에 이게 진짜 그 보도 내용처럼 증선위 논의가 시작되고 만약 최종적으로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나버린다면 네.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이제 뭐 상장 폐지 여부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네. 단계까지 접어들 가능성도 아직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국내 바이오 대장주죠. 예. 코스피, 그러니까요. 코스닥에 네. 다 또 계열사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바람잘 날이 없어요. 네, 아마도 이것도 증선위에서 좀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줘야 네. 예, 투자자들도 거기에 네, 맞게 좀 불안하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이게 또 2018년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짧게 이것도 하나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네. 개인 청약, 일반 청약이 언제입니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요? 내일 네. 모레 이틀간 진행을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증권사 신규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 대비 2~3배 이제 수치가 늘어났다는 이제 분석이 있던데요. 일단 공모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그 네. 네 곳의 증권사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균등 청약인 거죠? 중복 청약 안 되고. 네, 중복 청약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까지는 그 신규 계좌를 만들어야 내일 이제 가능하다는 거. 당일은 이제 신규 계좌 발급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윤영희님 주변에 보니까 LG 엔솔 공모주 청약들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했는데요. 저는 보는 시선이 또 다른 게 이제 27일날 상장했을 때 네. 흐름이 어떨까? 어떨까? 네. 네. 무엇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그거죠, 공모주도 바로. 네.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요. 네. 워낙 시장 분위기가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다가 이제 LG화학에 대한 물적 분할로 그렇죠. 이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날 LG화학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맞아요. 하고 이 문제가 지금 대선 후보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 향후 하여간 제가 보기에 끝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하고 모레 일반 청약은 진행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월요일이 이게 좋아야 이게 오르면 2배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첫 그렇습니다. 주 시작부터 이게 힘이 없네요. 네,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 기관 팔고. 이유는 역시 긴축이다. 예, 시장이 돈이 많으니 네. 일단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네. 반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연 앵커였습니다.